5년 전 그날 밤 강민주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이성이 통제할 수 없는 뜨거운 충동에 휩싸였다. 평생을 철저한 자기관리와 이성적인 판단으로 살아온 K테크의 젊은 CEO에게 그날의 우발적인 하룻밤은 그야말로 일탈이었다. 쏟아지는 빛 속에서 우연히 마주친 묘한 분위기의 여인. 그녀의 슬픈 눈빛과 알 수 없는 향기에 취해 그는 이름조차 모르는 그녀와 뜨거운 밤을 보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테이블 위에는 낡은 쪽지 하나만이 놓여 있었다. 이름을 묻지 말아주세요. 그 후로 5년간 강민주는 그녀를 잊을 수 없었다. 그녀의 슬픈 눈빛과 향기 그리고 짧은 쪽지가 그의 기억 속에 강하게 박혔다. 그는 그녀를 찾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지만 그녀는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사람처럼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5년 후 강민주는 여전히 K텍의 CEO로서 재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었다. 그는 냉정하고 이성적이었으며 일에 있어서는 한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다. 그의 주변에는 언제나 수많은 여성들이 있었지만 그는 5년 전에 그 여인을 잊지 못해 어떤 관계도 깊게 맺지 않았다. 그는 단지 그녀를 찾고 싶다는 막연한 희망 하나만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한 자선 경매 행사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날도 그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무미건조한 표정으로 경매가 진행되는 홀을 둘러보고 있었다. 경매 물건으로 나온 희귀한 고대 시계의 가치를 분석하며 그는 이성적인 사고 회로를 가동하고 있었다. 강민준 부회장님, 이 시계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희귀한 물건입니다. 그의 옆에 서 있던 한 기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희소성은 있지만 기계적 결함이 많습니다. 실용성은 떨어지는군요. 그의 냉철한 평가의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때였다. 한 경매 물건이 소개되고 홀 전체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그것은 한 천재 화가가 유년기에 그린 그림이었는데 그 그림이 경매에 오르자마자 사람들의 감탄이 쏟아졌다. 그 그림에는 한 소년이 자신의 어머니를 바라보는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 그림 속 소년의 눈빛은 비범했다. 그림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경매 시작가가 제시되었다. 모두가 경매 시작가의 혀를 내두를 때 갑자기 한 어린 소년이 강민준의 앞으로 다가왔다. 소년은 또래보다 훨씬 성숙해 보이는 외모에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그는 짙은 눈썹과 날카로운 콧날, 그리고 강민준과 꼭 닮은 깊은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소년은 강민준을 올려다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여기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요. 홀 전체가 순간 침묵에 휩싸였다. 사람들의 시선은 일제히 강민준과 소년에게로 향했다. 강민준의 얼굴은 당황스러움으로 굳어졌다. 아빠, 그의 이성적인 사고 회로는 일순간 정지되었다. 소년은 그의 손을 잡고 맑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다시 말했다. 안녕하세요, 아빠. 제 이름은 이지훈이라고 해요. 지훈은 마치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사람처럼 강민준에게 익숙하게 다가왔다. 강민준은 눈앞의 소년이 농담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소년의 눈빛은 너무나 진지했다. 그의 심장이 불안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강민준은 당혹감을 감추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무시했다. 그는 조용히 소년의 손을 잡고 홀을 빠져나왔다. 소년은 강민준의 손을 잡고도 전혀 주눅들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이끌 듯 당당하게 걸었다. 아빠, 저 좀 따라오세요. 엄마가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강민준은 소년의 말에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듯했다. 엄마.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 여인일까?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다. 그는 소년의 손을 잡고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강민준은 비서를 불렀다. 지금 당장 이 소년의 신원을 확인해봐. 그리고 이 소년의 어머니가 누군지 알아내.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긴장되어 있었다. 지우는 강민준의 사무실에 있는 장난감 로봇과 최신형 컴퓨터를 보고 흥미를 보였다. 와, 아빠 사무실은 정말 멋지네요. 이 컴퓨터는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랑 연결될 수 있을까요? 지훈의 말에 강민준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소년의 말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전문적인 용어들이 섞여 있었다. 그는 소년의 진짜 정체에 대한 의문이 더욱 커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비서가 황급히 돌아와 강민준에게 한 여인의 사진을 건넸다. 부회장님, 이 소년의 어머니는 이세연 씨입니다. 이분은 현재 한 중소 게임 개발 회사의 대표로 있습니다. 강민준은 사진 속 여인을 보았다. 사진 속의 그녀는 냉정하고 침착해 보이는 인상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강민준이 기억하는 5년 전 그 여인의 슬픈 눈빛과는 전혀 달랐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5년 전 그 여인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강민준의 심장이 다시 한번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소년과 사진 속 여인의 관계, 그리고 5년 전의 하룻밤에 대한 진실을 파헤쳐야만 했다. 강민준은 이지훈을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온 후 심장이 격렬하게 요동치는 것을 느꼈다. 이 상황은 그의 철저한 통제 아래 있던 삶에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는 비서를 통해 지훈의 어머니인 이세연을 당장 사무실로 오게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세연이 K테크의 웅장한 로비의 모습을 드러냈다. 비서의 안내를 받아 걸어오는 그녀의 모습은 사진 속의 모습보다 훨씬 더 강렬한 인상을 풍겼다. 그녀는 차분한 갈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어 올렸지만 그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고고한 아우라는 숨길 수 없었다. 그녀의 눈빛은 강민준이 기억하는 5년 전의 여인과는 달리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차가운 평온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세연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소파에 앉아 로봇 장난감을 조립하고 있는 지훈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지훈은 어머니를 보자 반가운 표정으로 달려와 그녀의 다리를 꼭 끌어안았다. 엄마 아빠 만났어요. 지훈의 말에 이세연의 얼굴은 일순간 굳어졌다. 그녀는 아들을 진정시키고 강민준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바쁘신데 폐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아들이 잠시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지만 그 속에는 단호한 선이 느껴졌다. 강민준은 이세연의 태도에 흥미를 느꼈다. 그녀는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인물이었다. 착각이라니요. 아이의 눈은 정확합니다. 이지훈 군은 저를 보자마자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혹시 우리 만난 적이 있습니까? 강민준의 직설적인 질문에 이세연은 잠시 당황하는 듯했지만 이내 평온한 표정을 되찾았다. 만난 적 없습니다. 부회장님께서는 대단한 분이시지만 제가 기억하기로 하룻밤을 보낼 만큼 한가한 분은 아니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비꼬는 듯한 말투는 강민준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그녀는 강민준의 과거를 알지 못하는 척했지만 그녀의 말은 그가 5년 전의 하룻밤을 잊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찌르고 있었다. 강민준은 그녀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다시 한번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5년 전 쏟아지는 빗속에서 우연히 마주쳤던 한 여인이 떠오릅니다. 당신과 많이 닮았군요. 강민준은 그녀의 반응을 살피기 위해 일부러 구체적인 상황을 언급했다. 이세연은 잠시 동안 표정이 굳는 듯 했지만 이내 차갑게 미소 지었다. 부회장님께서 수많은 여성을 만나셨겠죠. 하지만 저는 그 여인이 아닙니다. 제발 착각하지 말아주세요. 이세연은 지훈의 손을 잡고 강민준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그녀는 강민준의 어떤 도움도 제안도 받지 않고 아들을 데리고 나가려 했다. 그때 지훈이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강민준의 옆으로 돌아왔다. 엄마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아저씨는 진짜 내 아빠 맞아요.
DNA 검사하면 다 알게 될걸요. 지훈의 천진난만한 말에 이세연은 얼굴이 붉어졌다. 강민주는 지훈의 말에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다는 듯한 표정으로 이세연을 바라보았다. DNA 검사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당장 추진하겠습니다. 이세연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들었다. 그녀는 강민준의 사무실을 뛰쳐나가듯 급하게 빠져나왔다. 그녀는 K텍 건물을 나서는 내내 지훈에게 화를 냈다. 지훈아, 엄마 말했잖아. 저 사람은 네 아빠 아니라고. 지훈은 그녀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천진난만하게 웃었다. 엄마, 근데 나 진짜 아빠 보고 싶었단 말이에요. 아빠랑 닮았잖아요. 지훈의 말은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녀는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복잡한 심정을 감추려 애썼다. 한편 사무실에 홀로 남은 강민주는 곧바로 비서실장 김태후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세연 씨와 이지훈 군에 대한 모든 정보를 파악해봐. 아주 작은 단서라도 놓치지 말고. 강민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단호하고 날카로웠다. DNA 검사는 서둘러 진행해. 이지훈 군의 머리카락을 채취해봐. 강민준은 지훈이 가지고 놀다 놔둔 로봇 장난감에서 지훈의 머리카락을 발견하고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비닐봉지에 담았다. 며칠 후 김태호는 강민준에게 충격적인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부회장님, 이세연 씨의 과거 기록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5년 전 시골에서 올라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5년 전 그날 밤 그녀는 병원에 야간 근무를 서고 있었고 단 한 번도 병원을 벗어난 기록이 없습니다. 김태호의 말에 강민주는 혼란에 빠졌다. 이세연은 5년 전 그날 밤 자신과 만난 적이 없다는 뜻이었다. 그러면 지훈은 대체 누구의 아들이란 말인가? 그리고 이세연은 왜 자신과 그렇게 닮은 것일까? 김태호는 계속해서 보고했다. 그리고 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세연 씨는 쌍둥이였습니다. 그녀에게는 이세진이라는 언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세진 씨는 5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김태호의 말에 강민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이세진. 그에게는 낯선 이름이었지만 그의 심장이 다시금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5년 전의 하룻밤이 이세진이라는 여성과 함께했던 것임을 직감했다. 이세연은 죽은 언니 대신 아들을 키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자신에게 냉정하게 대했던 이유도 자신의 언니를 잃은 슬픔과 분노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강민주는 지훈이 자신의 아들일 가능성에 대한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초조해했다. 그는 지훈의 천재적인 면모와 자신을 쏙 빼닮은 외모를 떠올렸다. 그리고 이세연의 눈빛과 말투 그녀가 풍기는 묘한 분위기까지 모든 것이 이세진이라는 이름과 연결되자 그의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그는 지훈을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단지 죽은 연인의 아이일 뿐인지 이 모든 상황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부회장님,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태호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건넸다. 강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다. 결과는 명확했다. 침부 확률 99.99%. 강민주는 봉투를 든 채로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눈앞의 종이 한 장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그는 지훈의 친부였고 이세연의 조카였다. 그는 이제 더 이상 5년 전의 하룻밤을 추억하며 방황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찾았고 그리고 이제 죽은 연인의 흔적을 찾기 위해 이세연과 마주해야만 했다. 강민주는 침부 확률 99.9%라는 검사 결과를 받아든 순간 그의 냉정하고 이성적인 세계가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다. 그는 단순히 5년 전의 하룻밤을 찾아 헤매던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한 아이의 아버지였다. 가슴속에서 솟구치는 낯선 감정, 책임감, 그리고 한편으로는 기쁨이 그의 심장을 뜨겁게 만들었다.
그는 더 이상 이세연의 과거를 파헤치는 데 집중할 수 없었다. 그의 유일한 목표는 이제 자신의 아들인 지훈과 그리고 그 아이의 어머니인 이세연을 지키고 그들의 삶에 온전히 스며드는 것이었다. 강민주는 이세연을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그녀의 사무실이 아닌 한적한 카페였다. 그는 테이블 위에 DNA 검사 결과가 담긴 봉투를 올려놓았다. 이것을 보세요. 지훈이는 제 아들입니다.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강민준의 말에 이세연은 봉투를 뜯어 결과를 확인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그가 이런 식으로 진실을 밝혀낼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애써 외면하고 숨겨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이게 무슨 의미죠? 이세연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제가 지훈이의 아버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언니 이세진 씨와 제가 만났던 그날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강민주는 이세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당신에게 어떠한 보상이나 도움을 강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저 지훈이의 아버지로서 지훈이 곁에서 당당하게 아이를 키우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언니를 잃은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 한마디는 이세연의 딱딱했던 마음을 조금씩 흔들었다. 이세연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지난 5년간 홀로 지훈을 키우며 온갖 어려움을 겪었다. 지훈에게는 늘 아버지의 부재가 큰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지훈의 아버지를 찾아주기 위해 노력했지만 끝내 찾지 못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지훈의 아버지가 그녀 앞에 나타났다. 그것도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CEO인 강민준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지만 지훈이 강민준을 보며 활짝 웃는 모습을 떠올리자 그녀의 마음은 조금씩 흔들렸다. 강민준은 그런 이세연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다. 나와 함께 지훈이를 키웁시다. 당장 우리 집으로 들어오세요. 이세연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불가능합니다. 저는 저의 삶이 있고 지훈이와 둘이서도 충분히 잘 지내왔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아버지가 되겠다는 건 당신의 이기심일 뿐입니다. 그녀의 말에 강민주는 아픔을 느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이것은 내 이기심이 아닙니다. 나는 그저 지훈이에게 완전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을 뿐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당신이 직접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지훈이가 나와 함께하는 것이 행복한지 아닌지를 판단해 주세요. 결국 이세연은 강민준의 진심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지훈을 위한 가정을 만들어 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사랑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그저 아들의 행복을 위한 두 남녀의 합의였다. 그들은 서울 외곽에 위치한 강민준의 고급 빌라로 들어갔다. 그곳은 이세연과 지훈이 살던 작은 아파트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넓고 웅장한 곳이었다. 지훈은 새로운 환경에 금세 적응했다. 와, 엄마 아빠 집은 정말 커요. 내 방이 이렇게 넓다니. 지훈의 순수한 기쁨은 이세연의 마음을 조금씩 녹였다. 강민준과 이세연, 그리고 지훈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강민준은 평생 혼자 살아온 삶의 습관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매일 아침 지훈의 학교 등교를 도와주고 저녁에는 회사 업무를 일찍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와 지훈과 놀아주었다. 그는 지훈이 가장 좋아하는 로봇 장난감과 레고를 사주었고 지훈의 천재적인 두뇌에 맞춰 코딩과 수학 퍼즐을 함께 풀었다. 강민준의 차갑고 냉철했던 모습은 지훈과 함께 있을 때만큼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지훈은 강민준에게 완벽하게 마음을 열었고 그를 진심으로 따랐다. 이세연은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강민준이 지훈에게 보여주는 진심 어린 사랑에 놀랐고 한편으로는 질투심마저 느꼈다.
그녀는 여전히 그를 경계했지만 그가 지훈을 보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는 강민준이 지훈의 손을 잡고 함께 산책을 하거나 지훈을 품에 안고 동화책을 읽어주는 모습을 보며 지훈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이 잠든 후 이세연과 강민준은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훈이에게는 아빠의 사랑이 정말 필요했던 것 같아요. 감사해요. 이세연의 진심 어린 말에 강민준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당신이야말로 지훈이를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그 아이의 천재성은 당신의 헌신적인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겁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존경과 감사, 그리고 낯선 호감을 느꼈다. 그들의 대화는 더 이상 딱딱한 사무적 관계의 대화가 아니었다. 그들의 대화 속에는 지훈이를 향한 사랑과 서로를 향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강민준은 이세연의 경계를 풀기 위해 천천히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일에 관심을 보이고 그녀의 게임 개발 회사에 대한 조언을 해주었다. 그는 자신의 인맥을 동원하여 그녀의 회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해 주었고 그녀가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이세연은 강민준의 도움에 고마움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의 압도적인 존재감에 조금씩 위축되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강민준은 그녀의 독립적인 성격을 존중했다. 그는 그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만 조심스럽게 다가갔고 그녀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에는 절대 간섭하지 않았다. 이세연은 강민준의 집에서 지내며 그가 어떤 사람인지 서서히 알아가기 시작했다. 그는 냉철한 CEO였지만 한편으로는 따뜻하고 자상한 남자였다. 그는 지훈이에게 좋은 아빠가 되어주었고 자신에게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었다. 그녀는 강민준에게서 잃어버린 언니의 흔적을 찾으려는 그의 진심을 느꼈고 그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민준의 존재가 더 이상 자신의 삶에 침입한 이방인이 아닌 한 가족의 일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의 계약 동거는 이제 진정한 가족의 따뜻함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강민준은 지훈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이세연에 대한 조사를 멈추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5년 전 그날 밤 자신과 함께했던 여인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와 그녀의 쌍둥이 언니인 이세진에 대한 진실을 완전히 파악하기 전까지는 이 모든 복잡한 관계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의 비서 김태호는 강민준의 지시에 따라 더욱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다. 김태호는 권력의 정점에 있는 K-Tech의 CEO로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 5년 전의 모든 기록들을 샅샅이 뒤졌다. 며칠 후 김태호는 강민준에게 한 통의 보고서를 건넸다. 부회장님, 이세연 씨의 언니 이세진 씨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세진 씨는 5년 전 그날 밤 병원 근무가 아닌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사고 당시 현장의 CCTV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세진 씨는 당시 K-Tech의 경쟁사인 D-Growth의 리서치 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김태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강민준의 심장을 강하게 때렸다. 그의 머릿속에 있던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강민준은 보고서를 든 채로 이세연을 찾아갔다. 그녀는 지훈이와 함께 거실에서 그림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지훈이는 강민준을 보자마자 아빠라고 외치며 달려왔다. 강민준은 지훈이를 품에 안고 이세연에게 말했다. 이세진 씨에 대해 이야기해야겠습니다. 강민준의 단호한 목소리에 이세연의 표정은 굳어졌다. 그녀는 지훈이를 방으로 들여보낸 후 강민준을 마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당신은 왜 저에게 언니의 존재를 숨겼습니까? 그리고 왜 제가 지훈이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까? 강민준은 감정이 격앙된 목소리로 물었다. 이세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대로입니다. 언니는 당신과 만났던 그 여인입니다. 그리고 저는 언니를 잃은 슬픔과 당신에 대한 원망 때문에 당신을 경계했습니다. 언니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세연은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이세연은 언니 이세진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세진은 뛰어난 머리와 감수성을 가진 재원이었지만 그녀의 여린 성격 때문에 세상의 냉혹한 현실에 부딪히기 힘들어했다. 그녀는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후 모든 희망을 잃었고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려 했다. 바로 그때 그녀는 쏟아지는 빗속에서 우연히 강민준을 만났고 그의 따뜻함에 잠시 마음을 열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위로를 받았지만 다음 날 아침 현실의 냉정함을 깨닫고 미련 없이 사라졌다. 그리고 얼마 후 그녀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언니는 당신과 만난 후 다시 삶에 대한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편지를 쓰기까지 했었습니다. 이세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고 저는 언니를 잃고 난 뒤 지훈이를 발견했습니다. 언니가 남긴 유일한 희망인 지훈이를 지키기 위해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지훈이를 키웠습니다. 당신의 존재는 지훈이의 삶에 또 다른 혼란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달라는 듯 강민준을 간절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강민준은 이세연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는 그녀의 슬픔을 그리고 그녀의 언니 이세진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이세연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다. 미안합니다. 당신의 상처를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언니 이세진 씨에 대해서도 미안합니다. 강민준의 진심 어린 사과에 이세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강민준에게서 더 이상 과거의 원망을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지훈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자신의 언니를 잊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강민준은 이세연과 함께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5년 전 그날 밤 이세진과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했고 이세연은 언니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들의 대화는 5년 전의 하룻밤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다. 강민준은 이세연의 강인함과 헌신적인 사랑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녀는 언니의 죽음이라는 거대한 슬픔 속에서도 지훈이라는 희망을 잃지 않고 훌륭하게 키워냈다. 이세연 또한 강민준에게서 따뜻하고 인간적인 면모를 발견했다. 그는 차갑고 이성적인 CEO가 아니었다. 그는 5년 전의 하룻밤을 잊지 못하고 자신의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한 남자였다. 그녀는 그에게서 이세진과 닮은 구석을 발견했고 그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히 지훈이의 부모로서의 관계를 넘어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한편 강민준은 김태우에게 이세진의 죽음에 대한 재조사를 지시했다. 5년 전 교통사고에 대한 모든 기록을 다시 살펴봐. 단순한 사고가 아닐지도 모른다. 모든 증거는 누군가에 의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강민준은 이세진이 디그로우스의 리서치팀에서 일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디그로우스는 K테크의 최대 경쟁사였고 당시 그들은 한 프로젝트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다. 이세진의 죽음과 디그로우스 그리고 자신의 경쟁사인 이도현 부회장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의 직감은 이세진의 죽음 뒤에 거대한 음모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강민준과 이세연은 이세진의 비극적인 죽음과 지훈의 탄생에 얽힌 모든 진실을 마주한 후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차가운 벽으로 둘러싸여 있던 이세연의 마음은 강민준의 진심 어린 눈물과 사과에 의해 서서히 녹아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언니의 죽음에 간접적으로 연루된 과거의 남자로 보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자신의 상처를 이해하고 함께 슬퍼해 줄 수 있는 현재의 동반자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강민준 역시 이세연의 강인함과 헌신적인 사랑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그녀에게서 이세진과 닮은 외모를 넘어선 그녀만의 독특한 매력과 아름다움을 발견했다. 그들의 관계는 지훈이라는 공통된 연결고리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경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날 밤 지훈이가 잠든 후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조용히 와인을 마셨다. 언니는 당신과의 만남을 저에게 단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남긴 일기장에는 당신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과의 짧은 만남이 그녀에게는 평생을 살 수 있는 힘이 되었다고요. 이세연의 말에 강민준의 눈빛은 흔들렸다. 나는 그녀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삶에 혼란만 주었을 뿐. 이세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당신은 그녀에게 잠시나마 살아갈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당신 덕분에 제가 지훈이를 만날 수 있었어요. 그녀의 말에 강민준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는 이제 이세연과 지훈이와 함께 만들어갈 미래만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관계는 지훈이의 눈에도 확연하게 달라져 보였다. 지훈이는 예전보다 더 자주 웃었고 아빠와 엄마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다. 엄마 아빠랑 같이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 이제 진짜 가족 된 거죠. 지훈이의 순수한 질문에 이세연과 강민준은 서로를 마주 보았다. 이세연은 미소로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강민준은 지훈이를 품에 안고 그래 지훈아,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야 라고 속삭였다. 그의 말에는 굳은 약속과 맹세가 담겨 있었다. 강민준은 이세연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진심을 담아 고백했다. 이세연 씨 처음에는 당신에게서 죽은 언니의 흔적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강인함, 당신의 지훈이를 향한 헌신, 그리고 당신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깊은 슬픔과 아름다움까지 모두 사랑합니다. 나와 함께 진정한 가정을 만들어주겠습니까? 강민준의 고백에 이세연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진심을 느꼈고 그의 따뜻함 속에서 자신의 상처가 치유되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주저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네, 당신의 마음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계약 결혼은 끝이 났고 진정한 사랑과 믿음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다. 한편 강민준이 지훈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고 이세연과 동거를 시작했다는 소문은 재계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이 소문을 가장 날카롭게 주시한 사람은 바로 K-Tech의 최대 경쟁사인 디그로스의 부회장 이도현이었다. 이도현은 강민준을 향한 깊은 열등감과 질투심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과거 강민준과의 사업 경쟁에서 매번 패배를 맛보았고 그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고 있었다. 이세진의 죽음과 디그로스의 연관성을 의심하고 있던 강민준의 예상대로 이도현은 이세진의 죽음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다. 그는 디그로스의 리서치 팀에서 근무하던 이세진이 자신들의 기밀을 강민준에게 유출할지도 모른다고 의심했고 그녀를 제거하기 위해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그녀를 죽였다. 이도현은 강민준이 이세연과 지훈이를 만났다는 사실을 알고 경악했다. 강민준, 네가 감히 내 손에 죽은 여자의 동생과 아들을 만나고 있다고 이 모든 것이 내 비밀을 밝히려는 내 수작인가? 이도현은 분노의 몸을 떨었다. 그는 자신의 비서에게 강민준과 이세연 그리고 지훈이의 모든 것을 파헤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그는 강민준을 향한 복수를 시작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K-Tech의
핵심 사업을 흔드는 것이었다. 이도현은 K텍가 추진하고 있던 신규 AI 반도체 프로젝트의 기밀 정보를 빼돌려 이를 자신들의 기술인 것처럼 위장하여 먼저 발표했다. 이 소식은 언론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고 K텍의 주가는 폭락했다. 강민준 부회장님 디그로우트에서 저희의 신규 AI 반도체 기술을 먼저 발표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김태호 비서의 다급한 보고에 강민준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다. 그는 이미 이도현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예상했던 일이야. 김 비서 이제 우리가 준비했던 플랜 B를 가동해. 강민준은 이미 이도현이 기밀을 빼돌릴 것을 예상하고 일부러 가짜 정보를 흘려보냈던 것이다. 진짜 핵심 기술은 따로 개발하고 있었고 그는 이도현이 미끼를 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어 디그로우스의 발표에 대해 언급했다. 디그로우스의 발표는 유감스럽습니다. 하지만 저희 K텍의 신규 AI 반도체 기술은 그들이 발표한 것과는 전혀 다른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저희는 곧 정식 발표회를 통해 우리의 기술력을 증명할 것입니다. 강민준의 자신감 넘치는 발표는 주식시장의 혼란을 잠재웠고 사람들은 다시 한번 K테크를 신뢰하기 시작했다. 이도현은 강민준의 방역에 당황했다. 말도 안 돼 내가 빼돌린 정보가 가짜였다고. 강민준 이 자식이 감히 나를 가지고 놀아. 이도현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는 더 이상 사업적인 방식으로 강민준을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더 위험하고 더 잔혹한 방법으로 강민준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다음 목표는 강민준의 가장 소중한 존재인 이세연과 지훈이었다. 그날 저녁 강민준은 이세연과 지훈이를 데리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외식을 하고 있었다. 지훈이는 아빠와 엄마 사이에서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아빠, 엄마, 우리 셋이 같이 밥 먹으니까 정말 좋아요. 지훈이의 말에 이세연은 따뜻하게 웃었다. 엄마도 지훈이와 아빠랑 같이 있으니까 너무 좋아. 강민준은 이 순간의 행복이 영원할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들을 멀리서 지켜보던 이도현의 부하가 그들의 식사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고 그 사진은 이도현에게 전송되었다. 강민준,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 손으로 부숴주마.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너를 가장 비참하게 만들어주겠어. 이도현의 눈빛은 살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세연과 지훈을 이용해 강민준을 무너뜨릴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이세진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강민준이 알아내기 전에 그를 먼저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의 복수는 더 이상 단순한 사업 경쟁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민준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하려는 악랄한 범죄의 시작이었다. 이세연과 강민준의 사랑이 깊어질수록 그들을 향한 위험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이도현의 복수심은 단순한 사업 경쟁을 넘어 강민준의 가장 소중한 것을 파괴하려는 광기 어린 집착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K텍의 신규 프로젝트를 방해하는 데 실패하자 강민준의 삶에 가장 큰 행복을 가져다준 이세연과 지훈이를 노리기 시작했다. 이도현은 자신의 오른팔인 박 이사에게 비밀스러운 지시를 내렸다. 강민준의 아들 이지훈을 납치해. 그리고 그 아이를 이용해서 강민준을 무너뜨려. 박 이사는 이도현의 광기 어린 명령에 망설였지만 그의 권력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다. 이도현의 계획은 치밀했다. 그는 지훈이가 다니는 유치원의 동선을 파악했고 지훈이가 하원하는 길목에서 지훈이를 납치하기로 결정했다. 이세연은 매일 오후 직접 유치원으로 지훈이를 데리러 갔다. 그날도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지훈이를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지훈이가 엄마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다. 이세연은 지훈이의 손을 잡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때 검은색 승합차가 갑자기 그들의 앞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건장한 남자 2명이 순식간에 지훈이를 차에 태우고 사라졌다. 지훈아, 지훈아, 이세연은 비명을 질렀지만 차는 이미 저 멀리 사라진 후였다. 그녀는 납치범들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그저 그들의 검은 양복과 굳게 담은 입술만이 그녀의 머릿속에 각인되었다. 이세연은 강민준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렸다. 강민준은 전화를 받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의 냉철한 이성은 순식간에 마비되었고 그의 마음은 오직 지훈이에 대한 걱정과 분노로 가득 찼다. 이세연 씨, 내가 지금 당장 그리로 가겠습니다. 절대 패닉하지 말고 내 말만 들으세요. 강민준은 모든 회사 업무를 중단시키고 자신의 최측근인 김태호 비서에게 지시를 내렸다. 김 비서, 서울 전역의 CCTV를 모두 확인해. 그리고 이도현의 모든 동선을 파악해. 이 모든 것은 이도현의 지시야. 강민준의 목소리는 분노로 인해 낮게 떨렸다. 강민준이 유치원에 도착했을 때 이세연은 넋을 놓은 채 앉아 있었다. 민준 씨, 지훈이가 사라졌어요. 그녀의 눈물 가득한 얼굴을 본 강민준은 그녀를 품에 안고 위로했다. 괜찮습니다, 이세연 씨. 지훈이는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내가 반드시 찾아올게요. 강민준은 이세연의 손을 잡고 그녀의 안색을 살폈다. 납치범들의 특징을 기억하나요? 옷차림이나 말투, 혹은 그들의 몸에 있는 작은 흔적이라도. 이세연은 그가 물어보는 말에 차분히 답변했다. 검은색 양복을 입은 남자 2명이었어요. 그리고 한 명의 팔에 흉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문신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강민준은 이세연의 말에 주목했다. 그는 김태호에게 이세연의 진술을 전달했다. 김태호는 모든 CCTV를 확인한 끝에 납치범들이 탄 승합차가 한적한 골목길로 들어가는 것을 포착했다. 부회장님, 납치범들이 탄 차량이 한적한 창고 건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차량의 차주는 디그로스의 박 이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차의 조수석에 앉아있던 남자의 팔에 뱀 문신이 새겨져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김태호의 보고에 강민준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빛났다. 뱀 문신. 그는 그 문신이 5년 전 이세진의 교통사고를 목격한 목격자의 진술에서 나왔던 것임을 기억했다. 목격자는 뱀 문신을 한 남자가 현장에 있었다고 말했지만 경찰은 그를 단순한 목격자로 치부하고 사건을 종결시켰었다. 이세진의 죽음과 이도현의 연결고리를 찾았습니다. 강민준은 이세연에게 이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다. 이세연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럼 언니의 죽음도 이도현의 짓이었어요. 지훈이의 아빠를 찾았다는 이유만으로 언니를 죽인 거였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아닙니다. 언니의 죽음은 지훈이 때문이 아니라 디그로스의 기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도현은 언니가 당신과 만났던 것을 알고 그녀가 기밀을 유출할까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강민준은 이세진의 죽음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이세연에게 털어놓았다. 강민준은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김태호에게 즉시 특수경호팀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 김 비서, 우리가 직접 나선다. 박 이사가 있는 창고 건물을 급습할 거야. 이세연은 강민준의 결심에 동참했다.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지훈이는 제 아들이에요. 강민준은 이세연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강한 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 좋아요. 하지만 제 옆에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밤늦은 시간 강민준과 이세연 그리고 특수경호팀은 창고 건물로 향했다. 그들은 건물 안으로 잠입했고 창고 안에는 박 이사와 뱀 문신을 한 남자를 포함한 여러 명의 부하들이 지훈이를 가두어 두고 있었다.
지훈이는 작은 의자에 묶여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두려움 대신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납치범들의 통신 내용을 해독하고 창고 안의 구조를 머릿속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지훈이는 납치범들이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자신의 손목에 묶인 줄을 몰래 풀었다. 그 순간 강민준과 경호팀이 창고 안으로 들이닥쳤다. 움직이지 마라. 우리는 K-택의 경호팀이다. 강민준의 목소리에 납치범들은 당황했지만 이내 총을 들고 방역하려 했다. 강민준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손에 든 총으로 그들의 팔다리를 정확하게 겨냥했다. 이세연은 지훈이에게 달려가 그를 품에 안았다. 지훈아, 엄마가 왔어. 지훈이는 엄마의 품에 안겨 안심한 듯 눈물을 흘렸다. 엄마 아빠가 올 줄 알았어요. 납치범들은 모두 제압되었고 박 이사와 뱀문신을 한 남자는 체포되었다. 강민준은 박 이사를 향해 차갑게 말했다. 이도현에게 전해. 이제부터 우리의 진짜 싸움이 시작될 거라고. 강민준의 말에 박 이사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그는 이도현의 모든 비밀이 강민준에게 넘어갔음을 직감했다. 강민준은 이세연과 지훈이를 데리고 창고를 빠져나왔다.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가족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의 목숨을 구해준 진정한 동반자였다. 그들은 이제 이도현에게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고 이세진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시작할 것이다. 이도현의 납치 사건은 강민준의 분노를 극에 달하게 했다. 그의 분노는 단순한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 이세진의 죽음과 지훈의 납치라는 두 가지 범죄를 저지른 이도현에게 법의 심판을 내리겠다는 굳은 결심으로 이어졌다. 강민준은 이도현을 무너뜨리기 위한 마지막 계획을 세웠다. 그는 디그로스의 모든 비리 자료와 이도현의 범죄 증거를 언론에 공개하고 그를 궁지에 몰아넣어 자백을 받아내기로 했다. 이 모든 작전에는 이세연의 도움이 필요했다. 그녀는 이세진의 일기장과 디그로우드에 대한 내부 정보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민준 씨 언니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꼭 밝혀주세요. 지훈이에게도 언니에게도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싶어요. 이세연은 강민준에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복수심과 함께 그 모든 아픔을 끝내고 싶다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강민준은 이세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의 언니 그리고 당신의 아들을 지키겠습니다. 이도현의 모든 것을 빼앗아 그의 죄를 밝히겠습니다. 강민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이세연의 손을 굳게 잡고 그녀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로 결심했다. 강민준은 김태호 비서에게 언론 플레이를 지시했다. 김 비서 이도현이 이세진의 죽음에 관여했다는 내용이 담긴 익명의 제보를 흘려보내.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제외해. 강민준의 지시에 따라 언론은 이세진의 죽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5년 전 디그로스 연구원의 의문스러운 죽음, 교통사고로 위장된 살인사건 등의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연일 신문 한 면을 장식했다. 이도현은 이 모든 상황에 당황했다. 그는 자신의 비밀이 드러날까봐 두려워했고 이 모든 것을 강민준의 지시라고 생각했다. 이도현은 강민준에게 직접 연락을 해왔다. 강민준, 내 놈의 짓인 거 다 알고 있다. 이세진의 죽음에 대한 비밀을 밝히려는 거냐? 내 놈이 감히 날 건드려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너를 파멸시켜주겠다. 이도현의 광기. 어린 목소리에 강민준은 비웃음을 흘렸다. 이도현 부회장님, 이미 늦었습니다. 당신의 모든 비리가 담긴 증거들이 내 손에 있습니다. 당신의 죄를 세상에 밝히겠습니다. 강민준의 단호한 목소리에 이도현은 분노의 몸을 떨었다. 그는 강민준을 만나 모든 것을 해결하기로 결심했다. 강민준은 이도현에게 K-택 본사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
당신의 죄를 세상에 밝히기 전에 당신의 마지막 변명을 듣겠습니다. 이도현은 강민준의 제안에 응했다. 그는 강민준의 제안이 자신을 무너뜨리려는 함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강민준을 만나기로 결정했다. 이도현은 굳은 얼굴로 K택의 본사 회의실로 들어섰다. 회의실에는 강민준과 이세연 그리고 김태호 비서가 앉아 있었다. 이세연은 이도현을 향해 차가운 눈빛을 보냈다. 이도현 부회장님, 지훈이 납치 사건과 언니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해야겠습니다. 이세연의 말에 이도현은 비웃음을 흘렸다. 하하하. 이세진의 동생이 내게 복수하려 한다고 우습군. 내 언니는 단순한 사고로 죽었을 뿐이야. 이도현의 말에 이세연은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강민준은 차분하게 말했다. 이세진 씨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당시 현장 CCTV는 당신의 지시로 삭제되었고 현장에 있었던 뱀 문신을 한 목격자는 당신의 부하였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이세진 씨가 남긴 일기장에는 당신의 비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세진 씨가 그 사실을 세상에 폭로할까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강민준의 말에 이도현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죄를 부인할 수 없었다. 궁지에 몰린 이도현은 결국 자신의 모든 죄를 자백했다. 그래, 내가 이세진을 죽였어. 그 여자는 감히 나의 비밀을 캐내려 했지. 그리고 내 놈은 내 복수를 위해 지훈이를 납치하려 했지. 하지만 내 모든 계획은 너희들 때문에 망했어. 강민준, 너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도현의 분노와 함께 회의실 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강민준은 이도현을 향해 차갑게 말했다. 이도현, 당신은 이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이도현은 비명을 지르며 경찰에게 끌려나갔다. 그의 추악한 범죄는 세상에 모두 드러났고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이세연은 이도현의 몰락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이 아닌 언니의 한을 풀어준 안도감과 정의가 실현된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강민준을 바라보며 말했다. 고마워요, 민준 씨. 당신 덕분에 언니의 한을 풀어줄 수 있었어요. 강민준은 그녀를 따뜻하게 품에 안았다. 당신의 헌신과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영웅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품에 안겨 오랫동안 서로의 천을 느꼈다. 그들의 상처는 이제 완전히 치유되었고 그들의 사랑은 더욱더 단단해졌다. 그날 밤 지훈이가 잠든 후 강민준은 이세연에게 반지를 건넸다. 이세연 씨,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와 결혼해 주겠습니까? 그리고 지훈이와 함께 진정한 가족을 만들어 주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세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당신과 지훈이와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사랑은 우연한 하룻밤의 실수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운명적인 사랑으로 발전했다. 그들의 결혼은 단순한 두 남녀의 결합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의 영혼을 구원한 위대한 사랑의 서약이었다. 이도현의 몰락 이후 강민준과 이세연 그리고 지훈이의 삶은 마침내 평온을 되찾았다. 언론은 이도현의 추악한 범죄를 낱낱이 보도했고 이세진의 억울한 죽음은 마침내 세상에 알려졌다. 이세연은 언니의 무덤을 찾아가 모든 진실을 이야기했다. 언니, 이제 편히 잠들 수 있을 거야. 지훈이도 민준 씨도 나도 이제 행복할 거야. 그녀의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닌 언니의 영혼을 위로하는 따뜻한 눈물이었다. 강민준은 이세연의 옆에서 말없이 그녀를 안아주었다. 그는 그녀의 상처가 아물기를 그리고 그녀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몇 달 후 강민준과 이세연은 결혼식을 올렸다.
그들의 결혼식은 화려한 언론 보도나 성대한 연회 없이 오직 그들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소박하고 진심 어린 자리였다. 지훈이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아빠와 가장 아름다운 엄마를 보며 활짝 웃었다. 엄마, 아빠, 우리 이제 진짜 가족 된 거죠? 지훈이의 순수한 질문에 이세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지훈아.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야. 강민주는 지훈이의 손을 잡고 이세연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들의 결혼은 단순한 두 남녀의 결합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 입은 영혼들의 만남이었고 운명의 장난을 이겨낸 진정한 사랑의 결실이었다. 그들은 강민준의 고급 빌라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그들의 집은 더 이상 차갑고 텅 빈 공간이 아니었다. 이세연과 지훈이의 따뜻한 웃음소리가 가득한 진정한 가족의 보금자리가 되었다. 강민주는 아침 일찍 일어나 지훈이와 함께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회사 업무를 일찍 마무리하고 돌아와 이세연과 함께 지훈이를 재웠다. 그는 지훈이에게 좋은 아빠가 되어주었고 이세연에게는 든든한 남편이 되어주었다. 이세연 또한 강민준에게 깊은 사랑과 신뢰를 보냈고 그녀의 삶은 다시금 평화와 행복으로 가득 찼다. 강민준의 리더십은 더욱더 깊어졌다. 그는 더 이상 냉정하고 이성적인 CEO가 아니었다. 그는 따뜻한 마음과 인간적인 감성을 가진 리더가 되었다. 그는 K-텍의 모든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했고 사회적 책임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이도현의 몰락 이후 디그로우스를 인수했고 이세연의 게임 개발 회사를 K-텍의 자회사로 편입시켰다. 이세연은 K-텍의 지원을 받으며 자신의 꿈을 더욱더 펼쳐나갔다. 그녀의 게임들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었고 그녀는 성공한 사업가이자 능력 있는 엄마로 존경받게 되었다. 지훈이는 강민준과 이세연의 사랑 속에서 더욱더 밝고 건강하게 성장했다. 그는 여전히 천재적인 두뇌를 가졌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이성 대신 따뜻한 사랑이 가득했다. 지훈이는 아빠와 엄마에게 받은 사랑을 세상에 돌려주기 위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코딩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했다. 강민준과 이세연은 그런 지훈이의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지훈이가 이세진의 아픔을 딛고 사랑이 가득한 아이로 성장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몇 년 후 강민준과 이세연에게는 또 다른 소중한 생명이 찾아왔다. 사랑스러운 딸아이였다. 지훈이는 동생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뻐했고 동생에게 사랑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지훈이는 동생에게 아빠와 엄마의 만남 그리고 언니 이세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한편의 동화 같았고 딸아이는 그들의 사랑 속에서 무럭무럭 자랐다. 강민준과 이세연, 지훈이 그리고 사랑이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 그들의 사랑은 우연한 하룻밤의 실수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운명적인 사랑으로 발전했고 그들의 삶은 한편의 아름다운 영화처럼 행복한 결말을 맺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로맨스 소설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 입은 영혼들이 서로를 치유하고 용서와 사랑을 통해 새로운 삶을 얻는 위대한 서사였다. 강민주는 사랑으로 자신의 차가운 심장을 녹였고 이세연은 사랑으로 자신의 상처를 극복했다. 그리고 지훈이는 사랑으로 완전한 가정을 얻었다. 그들은 운명의 장난을 이겨내고 자신들의 힘으로 행복을 만들어냈다.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빛날 것이다.